오늘 해볼 메이크업은 이렇게 데일리하게 음영도 있으면서 색조도 있고 얼굴형을 약간 좀 보완해줄 수 있는 느낌을 담아서 메이크업을 해봤고요. 어떤가요? 되게 저는 마음에 드는데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 베스트템들만 모아서 메이크업을 해봤거든요. 약간 새학기에 하기 좋은 메이크업이니까요. 다들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슝! 자, 먼저 스킨케어부터 해줄 거고요. 일단은 토너로 좀 피부 결을 정돈 해주도록 할게요. 오늘 쓰는 거는 진짜 N병째 비우고 있는 다포티셀 토너. 제가 좀 자다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목이 좀 아직은 좀 잠겨있는 것 같아요. 얼굴도 좀 부어있고. 이렇게 토너로 결 정리해주고는 그 다음에 써줄 거는 이것도 2병째 쓰고 있는 이츠스킨 감춰줄래 이펙터고요. 피부에 올려서 주르륵 발라줍니다. 너무 졸리다. 요즘 너무 새벽까지 막 유튜브 편집하느라고 좀 피곤한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더하른 아이 크림을 발라줄게요. 진짜 콩알만큼만 짜가지고 부드럽게 넓게 펴줍니다. 이렇게 스킨케어는 다 마친 상태고요. 오늘 쓸 파운데이션은 요즘 데일리로 잘 쓰고 있는 네이밍 파운데이션 써주도록 할게요. 근데 네이밍 파운데이션 좀 불편한 게 퍼프가 약간 좀 끼끼거린다 해야 되나? 저는 좀 약간 쓰기 불편한 느낌이 좀 있고요. 이거 피카소 브러쉬로 먼저 1차적으로 발라줄게요. 데일리로 메이크업 할 때는 따로 붉은기 잘 안 가리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특별한 날이나 약간 신경 쓸 때는 붉은기 쫙 가려주는 편인데 보통 데일리로 할 때는 파운데이션으로도 어느 정도 가려지기 때문에 그린색 컨실러를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이밍 파운데이션도 실키스테이처럼 확실히 쫙 들러붙는 픽싱되는 느낌의 파운데이션이라서 먼저 이렇게 도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퍼프로 좀 눌러줄게요. 이렇게 해줘야지 브러쉬 결자국도 잘 안 남고, 물론 피카소 방금 쓴 브러쉬가 그렇게 막 결자국이 많이 남는 그런 브러쉬는 아니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피부 표현을 하려면 조금 어느 정도 눌러주는 게 더 예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꼭 스펀지는 매일매일 쓰는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화장할 때 팁이, 이쪽 구렛나루 쪽은 털이 조금 있잖아요. 그쪽도 너무 확 커버를 해버리게 되면은 어색하고, 너무 안 해버리게 되면은 누가 봐도 화장하고 안 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자연스럽게 커버해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전 요즘 이렇게 납작한 브러쉬를 잘 쓰는 게, 이런 코끝까지 컨실러 브러쉬를 따로 안 꺼내더라도 쏙쏙쏙쏙 커버가 되는 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코 쪽은 확실히 파운데이션은 밀착력이 좀 떨어지고 컨실러를 이용해주는 게 편한 느낌이 들어서 파운데이션 얇게만 깔아주고요. 오늘 어차피 머리를 내릴 거라서 이마까지 완벽하게 커버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턱 쪽도 파운데이션 양이 좀 부족해서 더 짜줬고요. 약간 실키스테이는 한번 쭉 짜면은 한 번 쓸 양이 딱 맞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저 기준으로는. 근데 약간 네이밍은 한 번 짰을 때 완벽하게 펌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 2번은 짜줘야지 한 번 쓸 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리고 연어색 컨실러 이용해가지고 입술 밑에랑 다크서클 좀 커버를 해주도록 할게요. 입술 밑에가 아니지, 인중. 요즘 너무 이 수염 자국이 날이 갈수록 진해지는 것 같아서 그냥 레이저 제모를 저도 받아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그나마 좀 바짝바짝 깎으면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이게 완전히 가려지진 않잖아요. 확실히 레이저 제모 받으신 분들 보면은 후기가 확실한 것 같아서 좋긴 한데, 저는 또 그렇게 받을 정도로 진하진 않잖아요. 이걸 내가 받는다고 의미가 있는 건가 싶은 감이 좀 있어가지고 살짝 고민 중. 데일리로도 저는 거의 파데에 올리고 컨실러 작업 이 정도만 해주는 것 같기는 해요. 이 퍼프가 좋은 점이 이렇게 옆면으로도 굴곡진 부분을 잘 커버해줄 수 있어서 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피부를 좀 깔끔하게 만들어줬고요. 제 피부가 조금 더 밝은 느낌의 컨실러거든요. 이거를 중안부 쪽에만 살짝 해줘서, 아까 전에 코 쪽을 잘 안 했잖아요. 코 쪽을 살짝 해가지고 입체감이 두드러질 수 있게 해줄게요. 귀찮을 때는 그냥 퍼프로만 이렇게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클리오게 진짜 커버는 좋은데 유지력이 조금 낮아서 그게 좀 고민이에요. 페리페라도 그렇고 클리오도 그렇고 좀 유지력이 낮달까?
이렇게 해주면 피부 작업은 어느 정도 끝났고요. 파우더 처리 먼저 해주고 다음 메이크업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파우더는 계속 쓰고 있는 그냥 바닐라코 써줄 거고요. 뚜껑에다가 소량을 덜어가지고 파우더 브러쉬에 먹여준 다음에 해주도록 할게요. 와우, 가루가 여기다 그냥 얼굴 갖다 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귀찮을 땐 들긴 합니다. 파우더는 제일 뽀송했으면 좋겠는 면부터 올려주고요. 남은 잔량으로 쉐딩 같은 경우에는 또 파우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되는 정도를 좌지우지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얼굴 한 번씩 톡톡톡톡톡 떨어뜨려 주듯이 올려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단 눈썹을 제일 먼저 그려주고 시작을 할 건데요. 롬앤의 하노이 플랫 브로우를 써줄 거고요. 저는 최근에 눈썹 정리를 해놔가지고 그래서 여기 좀 붉긋붉긋하게 제가 좀 너무 격하게 했나요? 아무튼 컨실러 펜슬로 한번 잡아줘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앞쪽은 좀 까맣게 되어 있고 뒤쪽이 없어요. 뒤쪽을 채워주고 앞쪽은 쉐입만 잡아주는 느낌으로 평상시에 많이 합니다. 이렇게 좀 한쪽이 끝나고요. 반대쪽도 그레이스토프는 진짜 색상이 자연스럽고 내 눈썹 같은 느낌을 많이 줘가지고 그게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컨실러 펜슬 이용해서 이쪽에 붉은 자국들을 살짝 가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좀 정교하게 할 때는 브러쉬 이용해서 펴주긴 하는데 오늘은 그냥 데일리 메이크업이니까 손으로 톡톡톡톡 두드려주기만 해도 주변이 스머징 되면서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이 정도로만 해주겠습니다. 이제 아이 메이크업으로 넘어가기 전에 쉐딩을 먼저 해줄게요. 쉐딩은 또 힙펜을 드러내고 있는 이 페리페라 쉐딩을 써줄 거고요. 먼저 이 컬러랑 이 컬러를 믹스를 해가지고 코 쪽에 윤곽을 싹 잡아줄게요. 브러쉬에 이렇게 먹여주고요. 지금 오늘 영상 촬영을 위해서 브러쉬를 싹 다 한번 빨아놓은 상태여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다들 아실 텐데 일주일 정도 쓴 브러쉬랑 바로 빨고 처음 쓰는 브러쉬는 진짜 차이가 크거든요. 쉐딩할 때는 묻힌 양을 바로바로 얹게 되면은 그게 또 강하게 터치가 될 수가 있어서 최대한 가루를 덜어내주고 우리는 어차피 이 모든 쉐딩을 산 게 아니에요. 반만 산 거예요. 반은 털어주기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사실 아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코의 쉐입이 아까 전보다는 조금 더 잡혀있죠, 음영이. 이럴 때 이제 두 번째 컬러를 거의 메인으로 9 정도 묻혀주고 마지막 가장 어두운 컬러를 조금 묻혀가지고 이때 좀 많이 털어줘야 됩니다. 그 상태로 여기 코 쪽 보면은 이쪽 떨어지는 쪽이 있잖아요. 여기에 먼저 터치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쪽에 음영이 싹 생기면서 여기가 확실히 위쪽이 좀 더 밝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더 올라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위에까지 다 깎여 보이게 되니까 여기 옆에서 봤을 때 90도라고 치면은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만 해줍니다. 근데 여기만 해주면 너무 이상하니까 여기를 싹 한번 해주고요. 이 상태로 남은 잔량으로만 옆에도 한번 쓱 쓸어줍니다. 다시 두 번째 컬러만 묻혀가지고 여기 가운데를 조각을 해줄 건데요. 이쪽을 쓱 안쪽으로 들어오듯이 여기만 이렇게 깎아줍니다. 그 상태로 이쪽도 한번 몇 번 지나가주면은 조금 코도 동그래 보이고 높아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저는 좀 코가 이쪽으로 갈수록 넓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이쪽을 좀 줄여서 메이크업을 해봤어요. 사실 파우더 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써줬어야 됐는데 깜빡했으니까 오늘 그렇게 파우더를 빡세게 하진 않았거든요. 얘를 제가 몇 번 파우더 깜빡할 때가 있어서 그럴 때도 써보긴 했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주고 이거를 바로 얹으면 완전 홍당무가 되기 때문에 살짝 손등에다 덜어주고요. 그 상태로 제일 강하게 터치됐으면 좋겠는 부분에 먼저 찍어줍니다. 먼저 찍어주고 이렇게 살짝 핑크한 끼가 올라왔잖아요. 그럼 남은 잔량으로 주변에 펴줍니다. 이렇게 파우더가 올라가 있어도 잘 올라가요. 얘는. 진짜 인생 치크라니까요. 너무 잘 있어요. 저 이거 진짜 하나 더 살 의향 100%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저희는 요거 비오브 제품 치크를 위에는 파우더 타입이어가지고 파우더 타입만 살짝 묻혀가지고 좀 더 픽싱도 해주고 색감도 좀 교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두 번째 컬러 이용해가지고 조금 주변만 펴주도록 할게요. 오늘 좀 입은 옷이 쿨하기 때문에
제가 진짜 자주 쓰는 다우니 피그가 살짝은 웜한 느낌이 도는 쿨이란 말이에요. 사실 뉴트럴에 가깝다고 생각해줘. 아무튼 이걸로 주변을 이렇게 펴주면은 조금 더 색감이 얘랑 잘 맞는 느낌이 들게 돼요. 이렇게 쿨톤 색도 웜톤 색도 모두가 쓸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니까요. 나는 쿨톤인데 웜한 느낌의 치크가 쓰고 싶으신 분들은 자기 색을 옆에다 이렇게 펴주면 더 자연스럽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써줄 섀도우는요, 두 가지 팔레트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요거 삐아 에센셜 아이 팔레트 유어 피치 색상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요거고요. 데이지크 쿨 블렌딩. 요건 진짜 제가 너무 잘 써가지고 두 개째 산 제품이거든요. 제가 살면서 팔레트를 두 개 살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사게 됐네요. 여기서 어떤 걸 먼저 써줄 거냐면은 여기 첫 번째랑 두 번째 색상을 써줄 거예요. 쉬폰이랑 로제, 쉬폰 로제를 써주도록 할게요. 먼저 베이스를 깔아줄 거고요. 이렇게 약간 색감이 있는 거랑 색감이 없는 거를 쓸 때는 색감이 있는 거를 먼저 묻혀주고 그리고 나 색감이 없는 걸 해주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색이 변하거든요. 마지막에 얹어주는 컬러가 이게 되기 때문에 이걸 마지막에 해주면 좀 더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섀도우로 이렇게 살짝 음영을 잡아주면서 베이스 컬러를 잡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애교살도 한번 터치를 해줄 거예요. 근데 애교살을 터치를 해줄 때 너무 이쪽을 확실하게 파우더리하게 빡 얹어주게 되면 나중에 애교살 펜슬 같은 거 얹을 때 또 제형이 충돌하면서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살짝 색감만 넣어서 분위기만 지금 봐주겠다라는 느낌으로 약간 옆쪽에만 이렇게 저는 색을 먼저 넣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눈 두덩이 전체에 어느 정도 색감이 올라왔으면은 그 상태에서 저는 애교살 펜슬을 써줍니다. 오늘 좀 삐아 제품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 삐아가 진짜 쿨톤이 쓸 수 있는 웜톤을 너무 잘 내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만큼 쿨톤 색상들이 진짜 획기가 많이 돌아요. 그래서 저는 좀 웜톤을 겨냥해서 나온 제품들을 제가 잘 쓰고 있는데 이거는 삐아 라스트 오토 젤 아이라이너로 나온 제품이고요. 그래서 픽싱도 잘 되고 유지력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좀 띡한 제형이어가지고 저는 이걸 라이터로 자주 지져서 사용하는데 오늘은 좀 귀찮으니까 바로 써줄게요. 라이터 쓰기 귀찮을 때 팁! 살짝 손등에다가 이렇게 약간 제형을 녹여준 다음에 얹어주면은 조금 부들부들하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이쪽이 안 해준 쪽, 이쪽이 그려준 쪽 확실하게 티가 나죠? 이쪽 반대쪽도. 애교살 그릴 때 팁이 여기 너무 안쪽까지 이쪽까지 싹 다 그려버리게 되면은 그게 조금 약간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이쪽 가운데 눈동자 아래쪽 있죠? 이쪽에만 좀 하이라이트를 주는 편이고 나머지는 좀 자연스럽게. 요즘 좀 꽂힌 게 원래 저는 약간 좀 자연스럽게 애교살 만드는 게 좋았는데 최근에 약간 동그랗게 잡혀있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엔 저도 그렇게 많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교살을 먼저 그려주고 아까 전에 썼던 색들 있죠? 요거랑 요거를 써가지고 다시 한번 묻혀줍니다. 그 상태로 이제 다시 한번 얹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교살이 너무 띡하게 강조되지도 않으면서 얘네가 확실히 베이스 색이 여기랑 맞춰지면서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주면은 애교살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 보이고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 보이는 네 번째 컬러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로 조금 음영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요거랑 요거를 믹스를 해가지고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색감이 확 올라가면 또 오늘 룩이랑 또 안 어울릴 수 있으니까 쌍꺼풀 라인 안쪽을 기점으로 칠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색감이 지금 안쪽은 좀 진하잖아요. 남은 잔량 최대한 털어준 잔량으로 여기 근처 이쪽 말고 여기 이제 색이 안 올라간 부분 여기를 살짝 퍼뜨려줍니다. 블렌딩 브러쉬로 다른 색을 묻혀서 해줘도 괜찮은데 묻히실 땐 베이스 색을 써주시고 그렇게 하기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여기를 한 번씩 쓸어주면 그레디언트가 자연스럽게 되면서 좀 더 예쁘게 메이크업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살짝 불그스름하면서 음영이 잡혔으면 이 상태로 그냥 끝내도 괜찮지만 저는 좀 연결되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게 좋아서 살짝 밑에 쪽도 조금 그려줄게요. 약간 다들 쓰는 삼각존 그쪽을 살짝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애교살을 그려줄 건데 애교살은 진짜 이거만한 색이 없는 것 같아요. 데이지크에서 이제 요 색깔
이 색깔이 진짜 자연스럽고 애교살 만들어주는데 좋거든요. 저 기준 22호 기준으로 여기 제일 눈 아래 있죠? 여기를 먼저 찍어주고, 찍는다기보단 살짝 선을 그어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잡혔죠? 반대쪽도 해줄게요. 양이 많이 있을 때 여기 먼저 찍어줘야 돼서 그 상태로 옆에를 펴줍니다. 약간 나는 좀 자연스러워 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전에 썼던 계속 쓰거든요. 저는 베이스 색을 요거 두 개를 또 믹스를 해가지고 여기 한 번 더 지나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애교살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 메이크업은 어느 정도 됐고요. 애교살만 살짝 그려줄 건데요. 홀리카홀리카의 베베 색상이고요. 요거를 써서 얹어주도록 할게요. 이 브러쉬가 진짜 애교살 얹기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것도 똑같아요. 눈동자 아래가 제일 빛났으면 좋겠어서 거기를 먼저 이렇게 터치를 해주고 그 상태로 애교살 영역 전체에 발라줍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진짜 펄 같지도 않은 게 너무 반짝반짝거리지도 않으면서 약간 그렇다고 또 음영감이 또 도드라지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느낌이 없는 것도 아닌 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무튼 예쁘단 소리예요. 이렇게 해주면은 아이 메이크업 끝! 이 상태로 이제 하이라이터를 들어갈 건데 오늘 쓸 하이라이터가 조금 젤리 타입의 하이라이터예요. 이 제품이고 캔메이크 제품인데 이렇게 파여있는 게 제가 항상 쓰는 브러쉬가 바로 이 제품이거든요. 필리밀리에서 나온 애교살 브러쉬인데 저는 애교살로는 잘 안 쓰고 코끝에 음영 주는 용도로 써가지고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제가 찍은 자국 그대로 남아있어요. 얘를 먼저 찍어가지고 여기를 찍으실 때 내 코는 여기가 끝이니까 여기다 해야지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보다 진짜 0.5mm 정도 살짝 위에 해주시면은 이제 내 끝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주면은 내 코끝이 여기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얘는 젤리 타입이라서 이런 브러쉬를 썼을 때는 많이 묻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지저분하게 되기 때문에 얘를 한번 손등에다 한번 펴주고요. 그 상태로 얹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코를 좀 밝혀줬고요. 저는 볼 쪽에 하이라이팅 되는 걸 그렇게 자주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오늘 코 쪽만 하이라이터를 넣어줬고요. 립에 남아있는 유분기를 립밤에 살짝 덜어내줍니다. 그래도 지금 립이 엄청 촉촉하죠? 토코보 립밤 짱! 오늘은 요거 코스놀이에서 나온 제품이고 코스놀이 틴트가 진짜 색이 너무 예뻐요. 정말 이거 바르면 진짜 여러분들 저랑 같은 취향이시라면 박수 치실 거예요. 진짜로. 요걸 발라주기 전에 립 라인을 살짝 교정을 해줄게요. 제가 여기에 여드름이 최근 났어가지고 여기 붉은기가 있어서 여기는 컨실러 펜슬러 마지막에 한번 잡아줄게요. 립 펜슬 쓰실 때 너무 나는 부자연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얘를 이렇게 세워서가 아니라 살짝 눕혀서 발라보세요. 그러시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립 라인을 어느 정도 잡아주고요. 여기서 포인트, 이런 어느 정도 뭐가 있는 브러쉬 있죠. 완전 납작 브러쉬 말고 파우더 브러쉬 말고 뭐가 어느 정도 있는 브러쉬로 얘네를 립 안쪽으로 살짝 스머징을 해줍니다. 그럼 입술 색이 전반적으로 싹 맞춰지거든요. 립 펜슬은 어디까지나 립스틱보다는 어느 정도 띡한 느낌 있는 제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술 색을 어느 정도 가려주고 싶은데 베이스 립은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네스 코스놀이 틴트가 완전 물처럼 발리다가 쫙 픽싱이 되는 제형이거든요. 이거를 브러쉬 끝에 어느 정도 묻혀가지고 한번 발라주면 이런 느낌이고요. 색감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색감을 낼 수 있는 거지? 전 진짜 너무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베이지 한 방울 들어간 로즈면서 핑크면서 코랄이면서 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색상을 내실 수 있냐고요. 사랑합니다, 코스놀이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발라주고 가운데에는 다른 걸로 하이라이터가 아니죠, 포인트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썼던 그 촘촘한 립 브러쉬 있죠? 요거에다가 조금 살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체리빛 색상을 살짝 덜어가지고 가운데 콕콕 찍어가지고 채도만 살짝 넣어줄게요. 이렇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로 이제 얼굴 쉐이딩을 살짝 잡아주도록 할게요. 커다란 브러쉬에다가 쉐딩을 전체적으로 묻혀가지고 얼굴 윤곽을 한번 쓸어주도록 할게요. 오늘은 막 그렇게 쉐딩을 거하게 할 생각은 없어서 가볍게
짠! 이렇게 하면 오늘 메이크업은 끝났고요. 자, 이 상태로 조금 더 유분기 잡아주고 이제 머리 세팅하고 오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머리까지 다 완성을 했고요. 어떤가요? 좀 데일리스럽고 머리를 내리니까 조금 더 나이 메이크업이 좀 잡힌 느낌이 어느 정도 들죠? 이렇게 오늘은 약간 데일리로 할 수 있는 살짝의 색조가 들어갔지만 그렇다고 음영도 빠지지 않고 데일리스럽게 약간 좀 발그레한 느낌도 있는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고 다들 새학기 화이팅입니다. 안녕.